그리고 같은 곳을 한 번 가면 잘 안 가는데 저는 두 번, 세 번씩 가거든요. 박물관 가더라도 아이들이 답답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 성장이 안 보이기 때문에 답답하다고 생각하는데 집에서만 성장을 하기를 원하시니까 아니면 공부로만 성장을 원하시니까 특목고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항상 중학교 때까지는 자기가 공부를 잘했으니까 늘 관심을 받고 칭찬을 받았었어요. 근데 막상 학교로 진학을 하다 보니 성적이 중간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밑으로 더 내려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아이들이 자존감이 갑자기 떨어지게 되거든요. 진짜 공부를 좋아하고 잘하는 아이들이 갔을 때는 별 문제 없이 잘 견뎌내는데 그게 아니었던 아이들, 그냥 만들어졌던 그런 아이들은 안녕하세요. 우리 교육나침반에 오늘 귀한 분 모셨습니다. 보통 엄마들이 뭐 정보를 교환한다 아니면 우리 자녀 교육에 대한 어떤 고민이 있다 할 때 주변에 또래 엄마들과 소통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사실 진짜 아이의 교육 방향을 잘 이끄는 그런 부모님들은 또래 엄마들이 아니라 선배맘을 그렇죠. 만나거든요. 네, 그 길을 먼저 겪어오신 분들께 네네. 듣는 게 진짜 정보이고 꿀팁이 될 것 같은데 오늘 그래서 네. 모셨습니다. 선배맘이신데요. 네.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미국에 공부를 하고 있는 아들을 두 청소년 상담을 20년간 해왔던 최주옥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선배맘님께서는 아드님이 현재 미국에서 대학교 네네. 2학년이라고 하셨는데 국제중을 선택한 게 아드님의 선택이라고 하셨어요. 네, 맞아요. 그 특별한 계기가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 아이가 머리가 좋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닥 뛰어난 아이가 아니었는데 하지만 사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어렸을 때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항상 경험을 하게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3개월 정도 공부를 하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 아이가 했던 말이 있더라고요. 엄마, 미국 학교는 우리 학교에서는 분명히 혼났을 일을 다른 아이들을 그냥 인정해줘. 자기도 부족한 게 많은데 그 부족한 것들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지금 영어를 못하는데도 학교를 나오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더 많은 칭찬을 해줘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갔다 오고 난 다음부터 미국으로 학교를 갈 거야 라고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힘을 어렸을 때부터 우리 선배맘님께서 키워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미국 학교에서 신선한 충격을 받았지만 난 그렇게 하고 싶어라고 이야기하는 거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엄마와 대화가 되게 편했을 것 같은데. 많이 다녔었어요. 굉장히 많은 여행을 다니고 거기 가서 느꼈던 점들을 서로 얘기하고 미국은 자기한테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도전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했던 데에서 있어서는 어렸을 때 그런 경험들이 그 밑받침이 되어서 빨리 자기 길을 찾아갔던 거라고 생각해요. 선배맘님께서는 아이가 뭐 공부에는 크게 이렇게 재능이 없다는 걸 일찍 보셨다고 하셨지만 겸손의 말씀이실 것 같고 저는 제가 생각할 때 AI 시대가 됐는데 단순하게 공부만 잘하는 것이 이 아이가 성공할 수 있는 아이인가 정말 다양한 역량들을 갖춰야 그 아이가 대입에 성공하지 못했더라도 그 인생을 성공할 수 있는 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아드님의 선택 또 본인의 주관 이런 게 뚜렷해서 기대가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우리 선배맘님께서는 약 20년간 그 특목 자사고 영재고에서 수천 명의 아이들을 상담과 교육을 하셨다고 했는데요. 그 영재고나 특목고 가서도 살아남는 아이 그리고 또 무너지는 아이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하나 있었을까요? 대부분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근데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집단이잖아요. 특목고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항상 중학교 때까지는 자기가 공부를 잘했으니까 늘 관심을 받고 칭찬을 받았었어요. 근데 막상 학교로 진학을 하다 보니 성적이 중간으로 간다거나 전국에서 잘 보이니까 아니면 밑으로 더 내려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아이들이 자존감이 갑자기 떨어지게 되거든요. 진짜 공부를 좋아하고 잘하는 아이들이 갔을 때는 별 문제 없이 잘 견뎌내는데 그게 아니었던 아이들, 그냥 만들어졌던 그런 아이들은 얘네들은 천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재고 같은 경우는 천재들이 오거든요. 그 천재들 앞에서 내가 만들어진 아이들은 자존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한계가 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분야에서 정말 좋아하면 성적이 낮아도 이걸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노력하게 되는데, 그냥 공부만 잘했던 아이들은 가서 공부 적응하기가 되게 어렵죠. 천재성을 갖고 있는 아이들은 공부도 열심히 할 뿐만이 아니라 이걸 하려는 목표가 뚜렷하기 때문에 규칙이나 이런 부분은 잘 따라요. 근데 그 외의 아이들은 사회성 이런 것들이 받쳐줘야 학교를 끝까지 마칠 수 있는데 나중에 벽이 부딪히는 거죠. 소위 말하는 자사고나 특목고는 상위권 고등학교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갔는데 내가 정말 좋아해서 좋아하는 네. 분야를 정확한 걸 가지고 가지 않으니까 가서는 나보다 더 잘하는 이렇게 많아? 그래서 그렇죠. 그냥 무너지는 거고, 그렇죠. 그게 있어서 그 마음으로 간 아이는 처음에 못해도 그럼요. 하려는 그 마음이 생기는군요. 그렇죠. 일반 고등학교의 경쟁보다 정말 더해요. 거기는 잘하는 애들이 모였기 때문에 웬만한 잘해서는 자기가 원하는 애를 갈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 애들은 꼴찌여도 서울대를 가긴 하거든요. 영재고 같은 경우에는 꼴찌여도 서울대를 가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거기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야 하는 부분들이 왜 자퇴를 할까, 그리고 왜 자살을 할까라는 문제를 자기의 초라한 모습, 관심 받고 칭찬받아 왔었는데 나는 이 학교 오고 난 다음부터 그런 것들이 그럴 수 있으니까요. 그런 데서 오는 자괴감이라던가 난 그래도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왜 난 여기까지밖에 못하지? 라는 생각 때문에 점점 위축되어지고 사회 친구들하고 있어서 좀 동떨어지게 되는. 결국은 자존감과 뭐 멘탈 관리, 그렇죠. 말씀대로 그 영재고 같은 경우는 꼴찌를 해도 서울대를 갈 수가 있는데도 네. 불구하고 그 아이의 멘탈이 그걸 견뎌내지 못하는 거죠. 제가 오랫동안 부산 영재고를 다니면서 이제 아이들을 만나왔는데 처음엔 정말 진짜 천재들이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만들어져서 온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이제 어머님들께서 이렇게 머리가 좋다라는 걸 알고 방향을 자사고, 외고, 특목고, 과학고, 영재고를 이제 하시는데 영재고를 들어가도 될 것 같은 가능성을 어머님들은 보시죠. 공부를 잘하니까. 그래서 그 학교를 진학하기 위해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학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들어오면은 영재고 같은 경우에는 과학고도 마찬가지지만 기본 베이스가 달라요. 일반 고등학교 애들 수업 방식하고도 다르고 그걸 좋아해서 오는 애들도 많고요. 근데 몇 년 지나서 그 친구가 못 견디고 떠났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대부분이 심한 경쟁 속에 자유로움이 없는, 자유를 찾아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도태되어지니까. 항상 논란인 게 있어요. 공부머리는 타고나는 거다, 아니면 뭐 만들어지는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현장에서 이런 영재들과 또 일반고, 최상위권 아이들 다 상담을 해보셨을 텐데 이 논쟁에 대해서 실제 아이들을 만나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해요. 일단은 타고는 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타고난 친구들이 공부를 했을 때 시너지가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고, 요즘에는 공부하는 방법이나 공부의 스킬 같은 거나 가는 길을 알려주시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주로 아이들을 만들어서 보내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 아이에게 맞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공부머리가 타고난 아이들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주도가 잘 되어 있는 아이들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너지 효과가 원체 크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따라갈래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머리가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아이가 습득하기도 전에 우리는 그냥 쳇바퀴 돌듯이 매일 하루하루를 똑같은 일상으로 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돌리죠. 가보면 창기 때 학교에서 천재들하고의 수업과 만들어져서 온 아이들의 수업 태도는 사뭇 달라요. 공부를 진짜 하겠다라는 아이들은 진짜 공부만을 했기 때문에 40명을 앉혀놓든 뭐 100명을 앉혀놓든 한 사람을 가르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만들어져서 온 아이들은요, 부모님하고 떨어져 있는 기간이 이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자유롭게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져서 왔던 아이들이 머리가 나쁘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역할을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대학교 가면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애들이 많이 놀거든요. 너무 붙잡혀 있었다 보니 대학 가면은 풀어지는데 똑같아. 중학교 때까지 너무
열심히 했다가 고등학교를 딱 들어와 보니까 자기가 최고의 고등학교를 들어왔으니 이 친구들은 좀 자유롭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얘기가 분위기가 달라지고 라는 얘기하는데, 이 만들어진 아이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많이 고생했던 것만큼 학교에 와서 자유로워지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많은 경험을 시키셨다고 하셨는데, 아이들이랑 이제 체험학습 쓰고 나서 어딜 갔다 오고 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때 굉장히 더 힘든 시간이 있어서 여행 갈까 하다가도 머뭇머뭇 거리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인데, 특별한 방법이 있으셨을까요? 다니면서 쓰게 해요. 갔다 와서 늦게 쓰려면 자기 느낌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생활기록부를 작성하게 될 때 우리는 참 틀에 박힌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생활기록부도 느낀 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적어 놓으라고 얘기해요.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차를 타고 갔는데 우리가 잘 보지 못했던 새들을 만약에 봤다고 치면 그런 것들도 적게 하고, 그래서 어떤 친구는 새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나중에 동물 쪽에 관련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관심 있게 가졌던 것들이 어떤 건지를 그 여행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곳을 한 번 가면 잘 안 가는데 저는 2번, 3번씩 가거든요. 박물관 가도. 근데 처음에 갔을 때의 느낌, 2번째 갔을 때 느낌, 3번째 갔을 때 느낌이 달라. 이 나이가 들면서 성장한다는 게 보이거든요. 첫 번째 갔을 때는 글씨 하나도 안 읽고 뛰어다니고 좀 답답하긴 했었어도 그래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싶어서, 2번째 갔을 때는 이거 학교에서 좀 배운 것 같아. 아는 척을. 네. 첫 번째는 전혀 아무런 느낌 없이 있다가, 2번째는 이런 말들이 귀에 들어왔고 학교에서 배웠던 게 뭔지 알게 됐다. 이런 식의 또 이제 포트폴리오가 나오고, 기록이. 예. 그다음에 3번째 갔을 때는 그걸 완전 정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위 말하는 뭐 호기심 많아서 막 돌아다니는 애들은 절대로 안 돼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저희 아이도 그랬거든요. 처음에 유치원 때 갔을 때와 초등학교 1, 2학년 때 갔을 때와 3, 4학년 갔을 때는 다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갈 때는요, 공부를 좀 해서 아빠하고 얘기가 통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성취감을 느끼는 거예요. 한 번만 갔다 오고 말면 다양한 경험으로서의 그걸 느끼기엔 어렵고 우리 애는 아닌가 봐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아이들은 커가면서 어떻게 노출시키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무엇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 부모님들이 다양한 경험을 시켜준다고 해서 여기 갔으니까 간 곳은 배제하고 또 새로운 곳, 계속 새로운 곳.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같은 곳을 시기를 나눠서도 가다 보니까 그 변화가 보이고 아이에게도 그렇죠.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네요. 그렇죠. 그때에서 가능성을 보게 되더라고요. 와. 이제 그게 끝까지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서 엄마가 그냥 관심 있게 그 부분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도 엄마가 관심 갖는 거, 아빠가 관심 갖는 거, 이래서 자기도 한 번 더 하게 되고. 네. 저도 진짜 아이 국립중앙박물관 한번 갔으니까 이제 다른 박물관 좀 가볼까 했는데 국립중앙박물관은 좀 여러 회차 그렇죠. 가봐야겠네요.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답답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 성장이 안 보이기 때문에 답답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성장을 집에서만 성장을 하기를 원하시니까, 아니면 공부로만 맞아요. 성장을 원하시니까 안 보일 수밖에 없는 거지만, 그 외에 이 아이가 관심 갖는 분야에서 이렇게 쭉 하다 보면 그 관심이라는 게 가져지고 그게 나중에 비전이 되어지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저는 앉아서 공부시켜서 성적 오르는 것보다 이 성장을 보는 게 부모님으로서 훨씬 더 뿌듯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옛날에는 좋아하는 것만 따라갔거든요. 근데 좋아하는데 못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참 안타깝거든요. 노래를 좋아하는데 노래를 못해. 이러면은 애들이 자존감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는 것보다는 잘하는 거를 좋아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좋아하는 거는 자기 취미로 그렇게 갖고 있기를 원하고요. 과학고에 다니는 한 친구도 야구를 너무 좋아해서 야구 선수가 되겠다고, 그 좋은 머리를 놔두고 야구 선수가 되겠다고 했을 때 그 엄마가 과감히 야구 선수를 시켰어요. 근데 가서 보니 좋아하는 거랑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길은 공부의 길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갖고 다시 와서 과학과 진학을 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우린 너 좋아하는 거 해 라고 얘기하는데, 좋아하는 걸 일단 해보고 난 다음에 깨달음을 꼭 체크해 주셔야 돼요. 초등학교 갔다 오고서부터 계속 그 얘기를 했었어요. 나는 기회가 된다면 미국에 갈 거야. 근데 바로 가기에는 내 영어가 딸리니까 내가 영어를 좀 더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아. 그러면서 공부를 했어요.
사교육을 시킨 게 그때가 처음이었던 거죠. 영어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필요한 드니까. 사교육은 해야 되니까요. 예, 저는 그래요. 유치원 때서부터 해가지고 이제 계속 영어 공부를 시켰는데 네. 그 시간 동안이나 우리 아이가 필요해서 했던 1년이나 똑같다라는 거죠. 아, 효율이. 네. 아이의 어떤 선택이 아니라 엄마들이 이렇게 계속 사교육을 보냈던 그 비용, 아이가 필요해서 적시에 했던 네. 거랑은 너무 많이 차이 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리고 필요해서 하는 거니까 네. 자기주도적 학습이 되기 시작하고요.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단어가 이제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렇죠. 그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런데 적용을 해보려고 하면 사실 내 아이한테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자기주도 학습이 현실적으로 힘들다 하는 아이는 차라리 어떻게 해줘라라는 그런 가이드가 있으실까요? 오랜 시간을 둬야 돼요. 안 되는 아이들이 안 되진 않아요. 언젠가는 되는데 지금 안 된다고 해서 그걸 포기를 하시면 걔는 계속 그 부분에서 실패가 된 아이거든요. 자기주도적 학습이 되어 있는 아이들은 정말 좋은 대학을 갑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나쁘든 좋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정말 천재들도 있지만 공부 머리가 따로 있지만 그 애들도 플러스 자주도가 돼 있어야지 가는 아이들이에요. 머리가 타고났지 않았어도 내가 자주도가 되면은 그래도 좋은 학교를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주도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옆집 엄마가 학원 다니니까 우리 애도 학원 다닌다. 이런 경쟁심에서는 좀 벗어나셨으면 네. 좋겠어요. 맘스코치 어머님 선배맘들이나 이런 분들은 아마 거의 다 그 자기주도적 학습을 잘 이끌어내시고 그걸 했던 애들이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서울대 아이들한테 조사를 해봤던 결과가 있는데요. 이 아이들이 학원을 다녔냐고 물어봤을 때 학원을 다녔는데 그러면 학원을 다니면은 자기주도적 학습은 언제 하냐고 학원 갔다 와서 한대요.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학원을 갔다 온 게 공부를 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주도적 학습 이걸 내 걸로 만드는 그 소화시키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는 거죠. 자기주도적 되는 아이들은 학원을 한 군데 다니면 한 군데 다니는 만큼의 공부를 더 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시간이 없다 그러면 차라리 학원을 안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게 다녀봐야 학원 좋은 일을 생긴다고 해서 갔다 와서 자기 거 만드는 시간에 소화를 시키는 그 시간을 갖고 있는 게 자기 주도적 학습의 큰 맥락이거든요. 학원 갔다 오면 너 공부 좀 해. 나 갔다 왔잖아 학원. 이러면은 어머님들이 그냥 넘어간다는 거죠. 근데 그 갔다 왔던 거 기억이 얼마나 나냐고 하루 있다가 물어보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나거든요. 머리에서 기억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테마까지 가서 저장을 하려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했던 건 안 잊어버리거든요. 나이가 먹어서도요. 그런 것처럼 지금 구구단 맞아요. 정말 그때 엄청나게 외웠기 때문에 반복을 어마어마하게 했죠. 서울대 아이들의 대부분들을 보면은 그냥 머리가 좋아서 왔다는 친구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 엄마들이 그런 마음 있잖아요. 학원이라도 가야 집에서 그냥 네가 해볼래 하면 아예 안 하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실제로 상담 우리 또 코치 해주시니까요. 그런 분들 계시지 않나요? 네, 많죠. 그러면 그런 분들께는 어떤 코치를 해주세요? 저는 학교를 갔다 오면 이제 미국이나 뭐 여행 갔다 왔다 하더라도 꼭 그날 그 문제집이라든지 했던 걸 풀게 했어요. 한 번 더 보라 그랬어요. 그리고 시험 칠 때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받아오는 것 같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벼락치기라는 걸 많이 해요. 닥치면 하는 거는 시험 끝나면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했던 공부에 대한 것들이 어디서든지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완전히 내 것이 돼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그 위에 쌓기만 하니까 고등학교 가서는 현실적이 돼요. 이제 성적이라는 게 막 문제 난이도가 중학교까지는 사실 머리 좋은 아이들이 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다면 고등학교 가면은 문제 난이도가 그렇게 안 나와요. 머리 좋은 거 플러스 그렇죠. 뭐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꽈놔요.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을 만들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자기주도를 했던 아이들은 그게 꽈져 있다라는 걸 한두 번 실패를 하고 난 다음에도 뭐가 꽈져 있구나 지금 이 문제가 요 단어가 잘못된 거구나라는 걸 찾아내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준비해 가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또 학교 갔다 와서 그 공부를 한 번 더 보게 하는 것 한 번만이라도 그게 나중에는 밑거름이 되더라고요. 이 생기부 컨설팅도 오래 하셨다고요? 네. 그럼 상위권 대학의 생기부에서 진짜 보고 싶어하는 어떤 숨은 키워드가 뭘까요?
사실상 생기부도 만들어져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정작 학교에서 원하는 거는 이 활동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성장했는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다양한 활동들을 해봐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외고나 이런 데서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모든 상기부가 비슷비슷한 경우가 많죠. 3학년이 되기 전에 좀 시간이 있을 때 내가 뭐가 되고 싶은지를 비전이 세워졌다면 거기에 관련된 것들을 찾아서 봉사활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쪽에 가서 활동을 해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정말 좀 차별화되게 한다면 아까 같이 말했던 것처럼 어렸을 때 내가 역사학자가 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몇 번을 갔다 왔고 처음에는 이런 느낌이었지만 내가 나중에는 뭐 책을 찾아볼 수 있을 만큼 관심이 생겼고 관심이 생기다 보니까 내가 이것을 꼭 한 번 더 깊게 후적으로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원하게 되었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같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비교를 해주시니까 저 같아도 후자인 친구를 뽑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그 경험들을 뭐 여러 번 했다, 그래서 뭘 느꼈다가 아니라 그 과정 중에서 내가 얼만큼 성장했다. 네. 이제 주로 고등학교 친구들을 많이 만나보셨잖아요. 고등부터 사춘기가 시작이 되니까요. 실제 고등학생 아이들이 난 부모님이랑은 좀 얘기가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하고요. 아이가 엄마랑은 더 이상 대화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아서 문을 닫고 들어갔을 때 이 문 밖에서 문을 열어 이런 게 아니라 이 부모님들이 하셔야 되는 중요한 부분은 어떤 건지 궁금해요. 이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얘기하고 싶을 때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그럼 자세히 생각해 보라고. 어렸을 때 대화를 많이 하셨냐고 얘기를 하는데 대화를 많이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 입장을 들어보면 대화를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부모님들은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세요. 아이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듣고 싶은 얘기, 뭐 애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뭐 성공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좋은 대화였다고 생각하고 아이 입장에서는 그게 대화라고 생각 안 해요? 대화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춘기가 되면서 혼자 있게 되는 시간들을 갖게 되면서 문을 닫기 시작하거든요. 저희 아이도 한때는 중학교 때 닫은 적이 있어요. 닫은 적이 있었는데 물어봤더니 이제 나중에 기다렸다가 이제 얘기할 때쯤 됐을 때 이제 밖에서 어머님들이 그러거든. 이게 네 집이냐 내 집이지부터 시작해서 내 집에서 나가. 그렇지, 내 집에서 나가. 안에서 뭐 하는 거냐, 문 걸어 잠그고 뭐 하냐고. 근데 그 어머님들이 사실은 걱정인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문이 딱 닫히는 순간 얘가 혼자서 저 안에서 뭘 하고 있을까? 모르니까 답답한 거예요. 부모님이 관심도 있고 걱정도 되니까 혹시 친구랑 싸운 건 아닐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걱정들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나오는 거죠. 이게 늦어. 그렇죠. 화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럴 것 같으면 나가라고 막 얘기하고 막 이러는데 그 시기는 그냥 다퉜으면 하는 시기래요. 그러니까 모든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딱히 무슨 일이 생기거나 큰 일이 생기지 않고 오늘 친구랑 싸웠다 이래도 혼자 있고 싶어. 옛날에는 엄마 누구랑 싸웠어 그러고 우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싸웠다고 해서 그거를 해결하지 못하면 자기는 성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엄마한테 그런 걸 기대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혼자 삭히기 위한 시간이거든요. 근데 큰 문제도 있죠. 그렇게 되면서 게임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한다거나 이제 정말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는 것도 있죠. 어머님들은 아이를 잘 봐야 돼. 그러니까 학교 갔다 와서도 바로 문을 닫지는 않거든요. 근데 사춘기가 되면 저절로 닫기는 하지만 근데 아무 일 없어도 닫기도 하지만 중요한 거는 언제 열리는지 애가 자기 스스로 나올 때까지 일단 기다려 주시고요. 그 나왔을 때 뭐 자연스럽게 딴 얘기 하다가 엄마가 걱정스러운데 뭐 친구들이랑 문제는 없는 거니 엄마가 다 도와줄 수는 없지만 엄마가 무슨 슈퍼우먼처럼 하는 수는 없지만 그래도 너 얘기 정도는 들어줄 수 있어 라고 이제 물꼬를 트는 거죠. 일단 문제가 없어도 문이 닫힐 수 있다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문이 닫혔어. 얘가 클려나 보다. 이제 크는구나 라고 한번 피식 웃으시고 그러니까 그리고 힘들지만 결국 그렇죠.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봤자 어떤 얘기가 나올지 아시잖아요. 닫혀있던 문을 열게 하시려면 화가 아니라 인내롭고 기다림으로서 그리고 아이를 이해하는 나의 마음을 전달해 주시면 결국에는 그 아이가
훨씬 더 빨리 문을 열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네. 선배맘님께서는 지금 고등학교에서 아이들 상담 일도 하시지만 또 같이 하시는 것 있으시잖아요. 지금 선배맘으로서 하고 계신데요. 주로 어떤 것들을 해주시는지 궁금해요. 이제 국제 중인 고등학교를 이제 했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 경험들이 있어서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고요. 유치원 초등부터 엄마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결국에는 어머님들이 원하시는 거는 행복한 아이거든요. 맞아요. 그게 우리 아드님뿐만 아니라 수천 명의 아이들의 데이터가 그렇죠. 가지고 계시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있으신 우리 어머님들이 이 맘스코치에서 우리 선배맘님 찾으시면 굉장히 도움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이 있으시다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 선배맘 코치님을 찾으시면 굉장히 큰 도움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방법들에 대한 거는 제가 아래 더보기란에다가 자세히 적어 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셔서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귀한 말씀 나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